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무섭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2월 18일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안 남았죠. 미 연준에서 금리를 25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 0.25% 낮출 것으로 확률이 이제 한 96%까지 갔다가 지금 뭐 93.4%.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월 19일 뭐 새벽 4시쯤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이유는 뭐 간단하게 이제 물가와 실업률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CPI는 11월 뭐 예측과 비슷했습니다. 2.7%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실업률은 특히 이제 실업률이 어찌됐건 소폭 상승을 했던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심지어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 또 금리도 생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사실 전체 경제에 사실 뭐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기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뭐 휴전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요 물가가요 아까 2.7% 상승했다 CPI 말씀을 드렸는데 PPI는 좀 더 올랐었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10월 그러니까 9월 대비해서 10월, 11월 실은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12월 달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라 보시면 되고 트럼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관세 폭탄을 매기면 당연히 미국 내 물가가 비싸지겠죠. 이민을 막는다. 불법 이민자를 막으면요. 이제 사실 뭐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또 임금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은 사실 뭐 그 물가 그리고 월급도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이민을 금지하면 그 웨이지 그 급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물가 상승에 기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공화당 측은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거죠. 세금을 안 걷으면 국가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세금 아니면 국채로 돈 찍는 거예요. 그럼 국채 발행을 더 하겠다라는 거고 국채 발행이 갑자기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 얘기인즉슨 금리가 생각보다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도 물가가 비싸지면 어떡하지? 금리가 여전히 높으면 어떡하지가 지금 주식시장과 지금 환율시장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뭐 강달러 다 마찬가지죠. 그 트럼프가 내년에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달러, 강자산이 동시에 나오는 약간 기묘한 좀 보기 드문 뭐 그런 지금 일시적인 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요. 과거 사실 트럼프가 이전에 대통령 한번 했었잖아요. 이번 두 번째입니다. 과거 일기의 사례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요. 사실 미국이 그 나프타라고 합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소위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뭐 관세도 거의 없었고 뭐 그 노동자 이동도 활발했어요. 근데 갑자기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폭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자마자 캐나다 총리가 집으로 찾아갔잖아요. 트럼프 집으로.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이 관세를 해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요. 트럼프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캐나다나 멕시코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국에서 트럼프 측에서 저들 나라에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밑밥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협상의 달인인 건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가 뭐 사업이나 부동산 측에서 이제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주한미군도 철수하면서 돈 더 내라 여러 가지 그 협상 압박하는 카드의 그 소위 달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견제를 하는 것은 진심 맞습니다. 중국 이제 그 견제 지금 뭐 러시아를 하고 있지만 이 중국과 제대로 된 어떤 패권 전쟁이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야구로 치면 2이닝 이제 막 시작한 거고요. 이게 보니까 그 소위 4년 집권을 한다고 해도 관세를 부과해도 과거 일기에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높입니다. 처음부터 50% 100%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리고 나중에 막 100% 이렇게 가면 이게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관세인데요. 나중에 이게 서로 관세는 서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이다, 유럽이다, 뭐 캐나다다, 멕시코다, 한국이다. 고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는 순간 사실은 미국도 결국에는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 최악의 결과의 선택을 과연 할 것인지는 아직 여전히 퀘스천 마크에 있는 겁니다. 뭐 미래를 모르지만 과거를 봤을 때 글쎄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 생각보다 더디게 천천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뭐 말은 많죠. 근데 금리 좀 내렸잖아요. 내년에도 더 내릴 겁니다. 중립 금리가 뭐 3.5냐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하겠죠. 돈이요? 돈은 더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뭐 재무장관도 같은 과예요. 그 공화당 그 특히 트럼프는 과거에도 연준 의장 대놓고 금리 내리라고 거의 협박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연준은 중립적으로 금리 결정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압력 가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할까요? 선 경제 부양에 대한 압력을 아마 많이 가할 겁니다. 아마 본인에 맞는 사람 뭐 재무장관이다 뭐 크리프토 차르다 이런 사람들 지금 갖다 놨겠죠. 그리고 전쟁. 트럼프가 사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끝이 나겠죠. 뭐 러시아도 끝이 나고 저 이스라엘도 끝이 나고 그렇게 되면 돼요. 뭐 물가가 아니면 이 강달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제 내년에 결론적으로 코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내년에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근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좀 국내 해외 다 합쳐서요. 종합해 보면 내년 1분기 그중에서도 3월달 단기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은행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12월 이제는 뭐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대놓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1월 달에 대신에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냐. 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통령 미국 트럼프가 오면 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 뭐 고관세를 할 것이다. 강달러다. 환율이 위험하다 등등등. 뭐 엔캐리가 청산이 된다 등등등. 근데요. 올해 12월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은 원래는 예전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한 66%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CPI도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금리 인상을 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66%가 37%로 줄었다가 지금은 이제 16%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내년 1월 달에 이제 인상을 그럼 할 확률이 뭐 54%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이죠. 사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일본에서 금리를 동결해주면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요. 뭐 덩치들이 작은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코인에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저의 어떤 그 생각입니다. 다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 뭐 과거부터 어느 정도 그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 쉬지 않고 비트가 달려왔거든요.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견해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성급하게 타이밍 매매에 인생을 걸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고 가족의 인생도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항상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어찌됐건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에 1.2조 원이 순유입됐다. 역대 최대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12거래일 연속으로 6,200억 원 순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팩트는 뭡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기관들이 현물 ETF 사거든요. 비트나 이더리움을 폭풍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통해서 기관들이 저번 시간에 뭐 한 7만 개 이상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사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모카라고 하는 코인, 뭐 무등 뭐 이런 코인이 있어요. 이건 뭐 하마 코인 뭐 이런 것에 이제 업비트, 비썸에 동시 상장이 됐거든요. 펌핑이 또 나왔죠.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렸냐? 뭐 예전에 뭐 무브라는 코인도 있었고 뭐 코인원에서 100만 원간 뭐 이런 코인 쳐다보지 말자. 뭐 그럴 분 참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맘 같지 않습니다. 그 들어갈 때도 쉽지 않고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거 노리고 장난치시다가 큰 코 다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뭐 모카 이런 코인은 없지만 저한테 만약 저 코인이 있다. 저 같으면 업비트 그 상장 소식 되면 저 같으면 그냥 그 거래소에서 적당히 팔 겁니다. 상장 빔이 나오면요. 그냥 적당히 파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사는 것은 굉장히 저는 비추,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분석, 뭐 10X 리서치 요즘에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뭐 이제 1월 20일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12만 달러까지. 근데 이제 근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유, 중앙화 코인 거래소에서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 공급량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지면 팔코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압박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난번에 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넘봅니까?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이 비싼 가격에도 뭐 묻고 더블로 가고 있는 데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이 가능성. 세 번째, 미국에서 이제 12월 15일자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의 회계 기준이 바뀌어요. 암호화폐가 이제는 무슨 감가상각이 돼서 맨날 마이너스로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고요. 공정가치평가로 그냥 시세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이미 도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망설였던 기업들이 비트코인 연말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뭐 우리 어떤 그 구독자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게 있는데 강달러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미 유동성이 미국에서 감소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의 다른 지표들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춘다고 하는 건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계속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예측 매매를 하자는 얘기가 지금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굳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전후입니다. 전후는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 단 내년 1월 20일까지 부릉부릉해서 계속 달린다면 그 전후는 오히려 주의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라고 한다면 내년 1월 20일 조정을 아주 심하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내년에 3월에 뭐 혹은 4월에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간단해요. 그래야 개미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또 크게 물릴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 단타의 관점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르면 팔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오르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너무 떨어진다, 조금 더 사면 됩니다. 뭐 사실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이 비트코인도 혹시 파실 거냐? 비트도 당연히 팔 겁니다. 단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이런 게 있으실 경우는 그게 비트일 수도 있고 이더일 수도 있고 솔라나일 수도 있고 뭐 XRP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께서 한번 결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미국의 FASB,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 공정가치평가 새 회계 표준 적용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살려고 했던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따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실은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거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순이익이 깎이는데 그걸 누가 그 보유를 하겠습니까? 약간 이제 테슬라, 블록,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아닌 이상 이건 거의 불가능했던 건데 이제는 가능해지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몇 차례의 속임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폭등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따라 하려고 했어도 솔직히 예전에 현물 ETF가 없었잖아요. 이게 다 24년도 승인이 된 거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들고 있으면 장부에 손실이 된다. 그 다음에 22년도요. 뭐 캐나다의 연기금까지 FTX에 투자를 해놨다가 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전액 손실 처리했잖아요. 이 정서가 22년, 사실 23년 또 은행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정서적으로 이거를 투자 누가 코인 하라고 하겠습니까? 거래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가장 쉽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쪽박을 찼어도 코인 투자 하나로 대박이 나면 그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무서운 이 회계 가치 그 평가 기준이 바뀐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판을 짜놓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판을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공들여서 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코인은 그들에게 뭡니까? 우리는 시세 차익만 눈이 빠지게 쳐다보면서 그거 노리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카지노, 도박장의 주인장들입니다. 황금알을 앞으로 100년, 200년 나올 수 있는 거위, 이게 바로 코인입니다. 25년 코인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성격이 안 맞거나, 이 성격이 안 맞는 것을 저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저는 저 같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성격이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돈을 조금이라도 잃는 것 자체를 용납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맨날 막 가슴을 졸이면서 진짜 코인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 뭐 올해 말일 수도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고 내년 중반일 수도 있어요. 계속 디스코 팡팡으로 흔들 겁니다. 떨어지라고. 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이게 쉽지는 않겠죠. 블룸버그에서 보도자료를 냈네요. 비트코인이 7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2021년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공화당에서 뭐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가져가자. 뭐 여러 가지 펌핑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가격은 조금 쉬어갈지언정 호재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요 언론들이 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가져가자. 저는 이것도 일단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주의입니다.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이건 조금 차원이 전 다르다고 봐요. 이게 비트코인을 사는데 그걸 무슨 돈으로 사겠습니까? 결국 주민들 혹은 시민들, 국가,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코인에 호의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요. 이게 법적으로 100만 개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쉽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련 법이 통과,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법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의 전략은요, 이 판을 짜고, 이게 ETF를 승인하고, 뒤에서 SEC, 게리 겐슬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들의 어깨에 올라탔다가 그들이 뭔가 브레이크를 걸기 전에 한 발 혹은 반 박자 먼저 빠져 나와야만 됩니다. 탈출 안 하면 다시 마이너스 98%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70%, 80% 가능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봅니다. 이제 내년 연말 여러 가지 시장 전망들이 아마 지금부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외 소위 잘 나가는 혹은 매크로 투자자들 많이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연말과 연초에 코인 시장 전망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상승이 좀 더 우세해요. 대략 7대3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이클 탑이 아니고요. 단기적인 고점이 내년 1분기, 특히 3월 달을 꼽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온체인 지표로 본달지 이제 너무나 과열되면 글쎄요 1월 20일 쉬었다가 한 3월 정도에 꼭지 찍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세 번째, 단기 과열이 됐다가 보통 여름은 코인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 사실 주식 시장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재미없는 여름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다만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 이후에 소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이제 가을 겨울 또 다른 마지막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할지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런 예측들은 시장이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 새벽이 달라요. 코인 시장은 쉬질 않아요. 360일 휴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소위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들 라울 팔도 있고요. 해외 난다 긴다 개발자들, 이 친구들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오랜 경력 투자자라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투자자입니다. 이들은요. 첫 번째,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내년 하반기까지도 홀딩한 다음에 매도할 것이다. 대략 20% 정도 됐습니다. 하반기, 이제 꼭지를 내년 하반기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연말 연초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당량을 매도할 것이다.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팔 것이다. 어떤 사람은 20%를 판다. 어떤 사람은 50%를 판다.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말 연초에 어쨌든 적당량을 팔고 내년까지 해서 다 탈출을 하겠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 특히 내년 1분기에 많이 팔고 내년 4분기까지 해서 어쨌든 무조건 다 털고 나갈 것이다가 70% 정도 차지했습니다. 좀 많지는 않지만 내년 하반기 이제 장기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연말 연초 스윙 매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 특히 내년 1분기에 많이 오르면
좀 그때 지금 좀 샀다가 그때 가서 팔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물량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90%. 나머지 10%, 많으면 20% 가지고 스윙 매매를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조금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뭐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이요. 매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뭐 혹시 너무나 떨어졌다 그럼 사겠죠. 근데요. 초점은 오직 매도에 있습니다. 내년은 빠져나오는데 모든 초점,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해서 이것을 실행을 시킬 것이다.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25년도가요. 매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매수하는 데 초집중을 하겠죠. 실력자들은 내년에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 뭐 온체인 지표, 뭐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 보면서 좀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지금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 고민하고 있을 때 일반인들은 뭐 한다? 일단 영끌을 할 거고요. 코인을 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보고 빚까지 끌어들이겠죠. 의견이 다르겠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내년에 유동성 뭐 2월까지 감소한다던데.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그러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또 청산될 수 있겠네. 제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이제 팩트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코인 투자를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번이 뭐 첫 사이클이 아니시라면 악재나 퍼드가 없었던 해가 혹시 한 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마어마하죠. 저 뭐 2014년, 15년, 16년, 17, 18, 17년도 퍼드 되게 많았어요. 뭐 중국에서 뭐 채굴을 금지한다, 뭐 인도에서 어마어마했었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는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코인이 되겠죠. 어떤 사람 주식, 어떤 사람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거시경제. 사실 거시경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금리다, 환율이다, 뭐 미국의 정책, 대통령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코인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시지만 행동은 용감하신 게 혹시 문제 아닙니까? 투자는요. 미래를 내가 맞춰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맞춰버리겠다는 이게 선물 옵션의 핵심이고요. 난 너무나 자신 있어. 그러다가 휘청휘청 그리고 세력들이 솔직히 그 가격대를 이미 알아요. 맥스페인 존을 압니다.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냥 다 우수수 쓸려 나가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잘 대응을 하는 사람이 실력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유동성 위기 올 수 있고요. 트럼프에서 관세 폭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뭐 내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전쟁 나올 수 있잖아요. 제게는 오로지 이런 일들이 만약 발생한다. 바이 더 딥의 기회일 뿐이죠. 이게 되려면요. 투자 종목 이미 내가 사고 싶은 코인 리스트 5개 스티커로 해가지고 TV 모니터 밑에 붙여놔야죠.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거 살 거야. 나중에 가격 떨어지기만 해봐. 그 다음에 그러려면 지식과 확신이 있는 코인 위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진짜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이게 쉽게 손이 갈 것 같으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식과 확신이 그래서 얼마나 깊이 쌓여야 이 내공이 결국 실행까지 갈 수가 있냐. 이게 용기고요. 그러면 그 악재가 올 때까지 혹은 떨어질 때까지 안 올 것 같잖아요. 진짜 퍼드가 아니라 호재가 발생하고 막 코인들 순환 펌핑 하면요. 이 하락이 안 올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거죠. 거기서 포모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걸 다 했다고 해도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으면 뭐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몇 해가 지나시면서 현금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조금 올랐을 때 욕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좀 팔아서 현금을 쟁여두는 게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영상의 마지막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의 명언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욕심을 내셔야 하고요.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상실할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내년 이 눈썹을 휘날릴 정도의 전폭동이 온다라고 봐요. 유동성 위기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